안녕하세요. 연선생 타로연구소 타로멘토 연선생입니다. 여자의 영원한 사랑 연선생 멘토링 제3화 여자의 기준 시작하겠습니다. 여자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노력 중이다. 여자는 예전부터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여자의 역할도 하면서 남자의 역할도 떠맡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남자와 구분을 했을 때 확실하게 역할이 있죠. 바로 임신과 출산이라는 부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역할은 절대로 남자가 대신할 수 없는 여자만의 고유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여자의 역할만으로도 여자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자 본연의 역할에다가 남자의 역할도 떠맡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힘든 짐을 남자와 계속 나누어 보려고 했지만 어떤 때는 가능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힘이 들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인류 역사상 여자들은 여자의 역할에 남자의 역할을 함께 짊어지고 가면서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위기는 여자의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자의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꼭 남자와 여자가 협력하여 이 위기를 넘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어느 누구의 편이 아닌 약간은 거북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진실은 가시와도 같은 것이라 잘못 만지면 아플 수밖에 없죠.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이 있던 그런 옛날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짧게 봐도 한 100년 전 정도까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만의 고유한 역할,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조금은 더 집중을 하는, 그리고 또 남자는 남자로서의 그런 어떤 부양에 대한 책임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구분이 되었었죠. 그래서 여자는 여자의 역할에 남자는 남자의 역할까지 맡아야 하는 이 현대 사회가 오게 된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여자가 단순하게 임신과 출산, 여자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일까지 하게 되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현대 사회로 오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어쨌든 여자가 여자만의 역할에 먼저 집중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는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여자는 정말 힘이 듭니다. 예전보다 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남자도 힘이 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자가 편해야 남자가 편하다는 것이죠. 나의 남자를 편하게 하고 싶으면 바로 당신 여자가 편해져야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남자를 만나는, 최근 현대 사회에 들어서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그 여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나이대별로 먼저 봤을 때 10대 같은 경우에 여자 10대죠. 1순위는 남자의 얼굴, 2순위 낭만, 3순위 성격, 4순위 능력, 5순위 자산. 20대 같은 경우에 20대 여자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직업, 2순위 낭만, 3순위 얼굴, 4순위 능력, 5순위 자산.
남자 30대 같은 경우에 1순위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직업, 2순위는 낭만, 3순위 능력, 4순위 자산, 5순위 얼굴. 40대 같은 경우에 여자의 기준은 뭐 지금 쭉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는 보시면 되겠고, 50대 여자의 기준 역시 쭉 나가니까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60대 여성의 남자에 대한 기준, 1순위 자산, 2순위 낭만, 3순위 능력, 4순위 건강, 5순위 성격. 70대 여자의 경우에 1순위 자산, 2순위 낭만, 3순위 건강, 4순위 능력, 5순위 성격. 뭐 이런 식으로 남자를 만나는 여자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서의 기준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여자가 남자를 뭐 만났을 때, 처음 만날 때, 또는 한번 만나고 두 번째 만남을 연속적으로 갖기 위한 어떤 기준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네요. 여자의 기준에서 10대는 뭐 로맨스 소설 그 자체입니다. 실제로 10대 여자분들의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얼굴, 낭만, 성격, 능력, 자산은 뭐 1순위, 5순위 구분을 했지만은 거의 비슷한 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위에 차등이 없다는 얘기죠.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얼굴도 멋지고 낭만도 있어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능력도 좋아야 되고 자산도 있어야 되는, 이게 모든 게 동시에 함께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뭐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자도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모든 남자들이 로맨스 소설에 나오는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면서 20대부터는 직업이 1순위로 나타나고 60대 이후는 자산이 1순위가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나이에 따른, 20대가 뭐 자산이 있으면 얼마나 자산이 있겠습니까? 물론 부모한테 물려받거나 또는 부모가 부자라는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 되겠지만,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한 사람의 남자만 보았을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20대는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는 미래 가치,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20대, 30대, 40대까지는 50대까지도 직업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마도 자산 부분이 점점점 또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60대와 70대는 1순위가 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때는 뭐 정년퇴직을 하거나 뭐 직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뭐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산, 그때까지 축적해 놓은 자산이 얼마이냐, 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자의 기준에서, 남자를 바라보는 여자의 기준에서 부동의 2순위는 낭만입니다. 낭만은 남자가 여자를 위해 소소하게 챙겨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목소리가 뭐 잠긴 것 같다면 목캔디를 사다 주거나, 또 편의점 갔다가 뭐 연인, 자기 여친이나 자기 부인이나 또는 뭐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났다면서 달콤한 초콜릿을 뭐 쓱 내밀거나, 뭐 남자 만나는 일자별로 뭐 이벤트를 챙겨준다거나, 뭐 자꾸 뭔가를 거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항상 연인을 기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먹고 있는데 뭐 다른 사람들과 회식을 할 때, 뭘 먹을 때 뭐 카톡을 탁 보내가지고 이거 먹는데 네 생각나서 뭐 카톡 보냈어, 다음에 우리 꼭 같이 먹자, 뭐 그런 것들, 그게 낭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또 여행을 계획하며 함께 의논하는 등의 행동을 낭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1순위는 남자의 나이에 따라서, 아니면 여자의 나이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지만은 2순위는 변동이 없는 낭만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낭만이
여자의 기준에서는 실질적으로 1순위가 아닐까. 왜냐면 이것은 결혼하기 전 또는 함께 살기 전에 어떤 남자의 기준입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함께 살고 그리고 부부로서 또는 뭐 오래된 연인으로서 이렇게 지낼 경우에는 그들의 어떠한 권태기라든가, 권태기는 무료함을 의미합니다. 둘 사이의 무료함이라는 것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들, 그런 무료함은 결국 권태기를 불러오게 되는데, 실제로 낭만이 계속 흐른다면은 권태기가 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낭만이라는 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는 뭐 처음 만나는 남자, 그리고 또 뭔가 다음에 또 만나야 될 남자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는 사실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실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낭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또한 이 낭만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두 사람 사이에 관계에 문제는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낭만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자, 여자, 부부나 아니면 또 오래된 연인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의 기준은 멀티플레이어이다. 남자의 기준은 뭐 유형의 것을 추구한다면 여자의 기준은 약간 무형의 것을 추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직업이나 자산을 유형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거죠. 자산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은 사실 직업이나 자산은 좋고 많은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자의 기준에서 직업과 자산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식량 저장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곳간이 비어 있을 때의 어떤 불안감. 그러니까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그때 가장 그런 어떤 이 불안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의 역할이라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곳간은 항상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 곳간이 채워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어떻게 보면은 남자의 직업과 자산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자의 기준에서 직업과 자산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식량 저장고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식량 저장고에 식량이 떨어지지 않으면 되는 것이 기준의 통과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게 많이 어떤 경쟁 사회이고 그리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회이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기준 자체가 그냥 식량 저장고 정도면 되는 것이 지금은 식량 저장고에 과연 무엇이 있느냐 어떤 그런 기준으로 약간은 좀 변색이 된 것은 아닐까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은 직업과 많은 자산을 가진 남자를 싫어할 여자는 없지만 1순위라고 여자들이 꼭 좋은 직업, 많은 자산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남자는 희망이 있는데 그냥 어떤 직업과 자산이 1순위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남자들은 굉장히 어떤 힘들어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지금 현재 포지션이 직업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좋은 직업이 있고 내가 가진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있는 세상이 바로 지금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항상 남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자의 기준이 직업과 자산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꼭 좋은 직업, 많은 자산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은 많은 남자들이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여자에 대한 오해가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남자들은 1순위를 직업 또는 자산, 2순위는 낭만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초반에는
적극적이었던 열정이 시간이 갈수록 식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1순위와 2순위는 연계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남자들이 생각하는 1순위 직업과 자산이 낭만과 연계가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은 안정적인 직업과 안정적인 재산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낭만으로 표출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자에 대한 가장 큰 오해이고, 거기에서부터 남녀 관계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자가 생각하는 낭만이라는 것은 꼭 직업과 그리고 자산과 밀접한 관련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소한 어떤 챙겨주는 것,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누구나,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이거나 그런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여친을 챙겨줄 때 그들이 무슨 돈이 많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샤넬백을 사주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뭔가 챙겨주는 소소함, 바로 그러한 낭만이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남자들이 그런 데서 좀 배우거나, 아니면 또 남자들이 옛날로 돌아가서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누군가에 대해서 좋아했던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내가 뭐 편지를 써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잠깐 뭔가를 마련해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큰 대단한 돈을 가지고 해주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백화점 가서 샤넬백을 사다가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남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뭐 그러한 부분, 물론 남자의 직업이나 자산은 여자의 희망사항이긴 합니다. 물론 당연하죠. 하지만은 여자가 원하는 낭만은 남자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연료입니다. 연료. 그러니까 직업과 자산 당연히 필요하지. 하지만 필요한 것이고 오히려 낭만은 둘 사이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연료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초반에는 당연히 직업과 자산으로서 뭔가 기준이 어느 정도 쓸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낭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가끔씩 여자들도 착각하거나 혼돈을 합니다. 여자와 남자 갈등의 시작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내 친구가 뭐 생일 선물로 샤넬백을 받았다 알게 되면은 사실은 좀 당연히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그 두 사람의 관계에서 실제로 두 사람의 관계, 특히 남자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관계의 균열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내 친구가 샤넬백을 받았어요, 생일 선물로. 그러면은 남편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누구는 이번에 생일에 남편이 샤넬백을 사줘가지고 이번에 모임에 나왔더라 라는 그 이야기 하나는 남자에게는 굉장한 어떤 열등감을 줍니다. 근데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자기 남편에게 열등감을 가지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같이 못난 놈 때문에 내가 샤넬백도 못 받고 지질이 내 팔자가 아주 더러워, 그런 의미로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남자가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내가 너 잘못 만나서 결혼해서 내가 샤넬백 하나 못 받고 이 팔자에 내가 세상에 살아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그런 마음을 갖고 얘기한 것처럼 남자는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착각이기도 하고 오해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남자의 열정이 식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남자는 계속해서 초반에 만났을 때
여자의 기준인 직업과 자산이 바로 낭만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끝까지 가져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자들은 직업과 자산이 낭만하고 관계가 별로 없어요. 살다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빨리 남자한테 좀 알려줘야 되는 왜냐면 처음에 만났을 때의 기준과 그 다음에 실제로 관계가 지속되는 사이에서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 이것은 뭐 남자도 비슷한 경우이지만은 남자는 여자하고 좀 다릅니다. 약간은 달라요. 하지만은 뭐 나중에 한번 그 얘기를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그러한 대화의 오해와 그리고 그것으로서 남자가 여자를 포기하게 되는 시작이 되는 뭐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여자의 기준은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비록 1순위, 2순위로 나누었지만 2순위인 낭만이 여자의 영원한 마음속 1순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낭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날 때 기준의 1순위는 직업이나 자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만나야지 2순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고서는 이 낭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만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낭만이라는 것은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데이터에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직업과 자산이죠. 직업과 자산은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유형의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 있는 것이 1순위로 오게 되는 것이고, 데이터가 없는 낭만은 당연히 2순위가 되지만은 실제로 만남을 지속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함께 부부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낭만이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낭만이 1순위로 바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아니야, 그래도 직업과 자산이 중요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낭만이 없기 때문에 직업과 자산이 다시금 1순위로 올라오게 돼요. 왜냐하면 낭만이라는 데이터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낭만이라는 데이터가 살아있으면은 무조건 1순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 생활을 해도 낭만이라는 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 관계는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직업과 자산이 1순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남자와 여자가 호감을 갖게 되어 사귀게 되었죠, 당연히.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면 두 사람에게는 곧 이별이 다가올 것이고, 또 그리고 사귀는 것은 이제서야 시작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는 사귀기 시작일 뿐인데 이미 남자의 열정을 80%를 쏟아부었어요. 여자는 사랑을 20%만 주었을 뿐인데 말이에요. 사귀기 시작하면 남자의 열정은 20%만 들어가는데 여자의 사랑은 80%가 들어가게 되고, 여자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남자와 여자는 흔히 이야기하는 서로 길들이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남자 여자가 처음 만났을 때는 남자는 만약에 그 여자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열정이 어마어마하게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평상시 자신이 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남자가 앞으로 평생 하게 될 것을 단기간에 다 쏟아붓는 거죠. 그 사람의 모든 열정, 그 열정의 대부분은 바로 낭만입니다. 그리고 그 낭만의 극대화를 바로
그 여자에게,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쏟아붓는 거죠. 이게 바로 80%를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여자는 20%만 쏟아붓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20%와 80%가 어쨌든 만나게 되면서 두 사람은 교제를 하게 되거나 또는 결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남자의 열정은 남은 게 어떻게 돼요? 20%밖에 안 남았어. 벌써 이미 80%를 다 써버렸어. 써버렸기 때문에 20%밖에 안 남았고, 여자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80%가 남아 있잖아요. 80%를 쏟아부어. 그러면은 이게 받을 때는 잘 모르지만은 내가 줄 때는 뭐가 안 오면은 이게 뭔가 환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서로 길들이기가 시작되고, 서로 이게 길들이기라는 게 주도권 싸움이라 그러고, 뭔가 그런 부분이 시작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귀기 시작하면 여자의 기준 1순위는 직업이나 자산이 아닌 낭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쌓고 싶은 게 여자의 마음이에요. 왜냐면 이게 기준이 1순위가 되는데, 그럼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데이터가. 직업과 자산은 결혼하기 전에, 사귀기 전에도 데이터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건데, 낭만이 데이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참 어렵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제 이러한 부분을 남자는 당연히 모르고, 여자는 알면서도 그놈의 사랑이 시작되어 알고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면서 여자는 또 알고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때부터 서로의 길들이기는 사랑과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하고 나서 협상을 시작하면 서로 잃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귀기 직전이나 시작할 때 여자가 남자에게 여자의 기준의 1순위가 직업이나 자산에서 낭만으로 바뀐다는 것을 꼭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낭만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남자가 자신의 열정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계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열정을 80%를 너무 쏟아붓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여자는 사랑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남자의 어떤 오해에서 비롯되면서 관계가 깨질 수 있는 여자의 기준. 하지만 이 여자의 기준은 합리적이고, 그리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자들이 최소한 가져야 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남자의 대화, 여자의 대화, 그리고 남자의 잠자리, 여자의 잠자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서 부연 설명을 또 계속해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1순위 여자의 기준이죠. 남자를 바라보는 처음 만날 때이거나 만남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기준 1순위 직업 자산에 대해서 제가 타로 카드로 한 가지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메이저 7번 카드인 전차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날 때 아니면 또 만나가지고 서로가 이제 연애를 하면은 맨 처음에 서로에 대해서 모를 수 있고, 또 아니면 알고도 만날 수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간에 두 사람이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기준이 바로 직업과 자산인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여성분들, 여자분들한테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럴 때 당연히 현실적 이상을 향해서 꼭 질주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성분들이 남자의 어떤 기준을 직업
직업과 자산으로 보는 것은 옳은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속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하지만은 그것은 남자의 이야기고, 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 7번 전차처럼 여자의 기준 1순위 직업과 자산은 바로 이 남자에 대한 어떤 질주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에 남자의 어떤 직업과 자산이 무엇이냐에 대한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그 남자에 대해서 질주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입니다. 맞는 것이, 물론 가끔씩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남자의 어떤 그런, 여자가 봤을 때 남자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직업과 자산인 것이 맞지만은, 이 현실적 이상에 대한 질주를 너무 빠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높이 자체를 하나 정도 올리는 것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같이 맞추는 게 좋아요, 사실은. 하지만은 한 단계 정도까지는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줄 수 있겠는데, 두 단계부터는 실제로 이것은 질주가 아니라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인생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스스로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힘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타로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또 많은 사람을 상담해 봤을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이렇게 질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질주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의외로 부작용도 많다라는 것을 꼭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순희 낭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제가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여자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마이너 카드 펜타클 6번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낭만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러니까 누구의 기준이냐? 바로 여자의 기준에 따른 낭만. 결국에는 남자들이 알고 있는 낭만과 여자의 낭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거. 그런데 모르고 그냥 남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낭만을 했다고 해서 여자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낭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것도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일정표를 짜듯이, 계획을 짜듯이 쫙 짜가지고 달력에 표시를 해놓거나, 아니면은 뭐 요새는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뭐 캘린더에 저장해서 공유를 해놓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 그러한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알려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많은 여자분들이 여기까지는 잘해요.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낭만을 남자가 실행을 했을 때 그거에 합당한 대가를 해줘야 됩니다. 돈을 지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노고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여성분들이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남자의 이 소소한 이벤트,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편의점에서 달달한 거 사오기였어요. 낭만이. 남자가 초콜릿을 사왔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나 이 브랜드 안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소소한 이벤트, 소소한 낭만, 제가 말하는 낭만을 남자가 잘 했을 경우에는 꼭 확실한 그러한 어떤 보상, 여자가 남자에게 뭔가를 보상을 해주는 것. 그래서 낭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남자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낭만을 실행한 남자에게 확실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기준 행운의 카드.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를 만날 때 나름대로 그 남자들에 대한 여자의 기준이 있죠. 근데 그 기준을 잡았는데 갑자기 로또에 맞은 것처럼 너무 멋진 남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꼭 명심할 수 있는 두 가지 카드. 하나는 이제 메이저 카드 20번 심판이라는 카드이고, 또 하나는 마이너 카드 컵 카드 8번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기준을 생각을 할 때 꼭 이 두 가지는 명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굉장히 멋진 남자를 만났다. 이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지만은 내가 생각하기에 나 로또 맞은 것 같아 라는 기분이 들 만큼 누군가를 만났다 그러면은 자신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내가 로또 맞은 그 남자를 그냥 뭐 산술적으로 100이라고 했을 때 나는 그 남자의 몇 프로가 될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80%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그 남자와 당신은 너무나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고, 정말 그 행운은 당신에게 있어서 진짜 행운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와 비교해 봤을 때, 그 남자를 100이라고 봤을 때 당신이 만약에 20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행운이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은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그것은 행운이지만은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심판이라는 카드를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이 8번 컵 카드 8번이죠. 8번 컵 카드는 만약에 그 전에 만났던 남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해서 만났던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만났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만나는 남자는 만약에 내가 저번에 내가 좋아해서 만났다면 이번에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보고, 그리고 저번 남자를 만약에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해서 만났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남자이어야지만 만나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방법도 꼭 한번 기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항상 제가 드리는 얘기지만은 저는 지금 이 유튜브를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당신 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좋은 이성과의 관계, 그리고 지속적인 이성과의 관계가 되기를 항상 바라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른 또 이야기 드릴 게 많지만은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이것으로 여자의 영원한 사랑 제3편 제3화 여자의 기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